안녕하세요. 자비타로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먼저 볼게요. 상대방 분은 감정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 1번님의 마음도 잘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1번님에 대한 애정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 분일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1번님을 알게 되고 1번님에게 마음을 확 뺏겼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1번님에게 먼저 호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분 나름대로는 1번님에게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의 표현은 또 했다라고는 보이는데 1번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챙겨주고 나한테 연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친구로서 보내는 건지 지인으로서 하는 행동인 건지 약간 조금은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1번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1번님에게 마음 같아서는 너 너무 이쁘다, 멋있다, 너랑 사귀고 싶다, 우리 만나볼래?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순화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연애를 염두하고 알게 된 그런 관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고 1번님이 좀 불편해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보다는 좀 낮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 분 쪽에서 계속 1번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도 표하고 연락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서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방 분은 MBTI로 따지면 T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기보다는 F의 성향이 조금은 높으신 분일 수가 있고 MBTI가 T이실 수는 있겠지만은 1번님에게 대하는 행동으로는 전혀 이성적이고 냉정한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을 것 같아요. 이 처음 나온 텐 오브 컵스 카드도 봤을 때도 두 분이서 애정 표현은 서로 꽤 많이 했다. 사랑이 조금 넘치는 연인이었다. 연애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꽁냥꽁냥 좀 연애를 좀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 하루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좀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시시때때로 애정 표현을 좀 나눴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분의 연애 때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방금 이 세 장의 카드를 뽑기 전에는 오늘 정말 달달한 연애에 대해서 리딩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신 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 아프겠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달달한 연애를 하셨을 거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했었었는데 소드 9번 카드가 처음에 떴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해서 카드를 한번 추가적으로 볼게요. 두 분 사이에는 약간의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연애 초반부터 이 문제는
드러나 있었던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있었다. 걱정이 많이 됐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약간은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조금은 잡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연애를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 있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고요. 온전히 연애에 조금 집중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만남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셨을 것 같고, 꿈이 있으셨던 그분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두 분이서 서로 누구보다 응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걸 바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비중 자체가 약간 본인의 꿈에 조금은 집중을 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던 모습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상대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겪으셨던 거는 상대방 분일 가능성이 있고, 1번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조금 있으신 상황?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과 어느 정도 자리는 잡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분은 약간 조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서 1번님이 옆에서 조금 응원하고 도움도 주고 이랬던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 분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됐던 모습인데, 이 과정 속에서 약간 1번님이 물론 너무 축하하기도 했고 너무 자기 일처럼 좋아하기도 했던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님이 약간 대놓고 말은 못 하시는데 조금 티는 났을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 분이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게 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1번님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보이는데, 상대방 분이 1번님을 되게 좀 눈치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1번님이 눈치를 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상대방 분이 생각을 했을 때 1번님이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다? 자기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기죽어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1번님한테 다가오는 것도 처음에 조금 눈치를 봤다고 했잖아요. 1번님에게 내가 다가가도 될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했고, 1번님과의 연애가 시작됐을 때도 물론 본인 스스로도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1번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런 부담감도 살짝 생겼던 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뭐 1번님보다 더 잘나고 싶다, 막 이런 뭐 경쟁심, 열등감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1번님에게 당당하고 싶고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너와 어울리는 사람, 너와 맞는 사람, 이렇게 조금 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 분의 이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두 분의 이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두 분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게 이별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두 분이서 서로 진짜 진솔한 대화를 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마음을 딱 터놓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다, 이런 대화들을 조금 하셨으면은 이별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약간 서로가 되게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해요. 1번님은 상대방 분을 배려하고 상대방 분도 1번님을 좀 배려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은 서로가 이별의 관점도 상당히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1번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변한 것 같다. 나는 상대방의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모습이 많이 사라졌기도 하고 상대방이 조금은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느끼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1번님을 위한 결정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1번님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 거는 없어요. 1번님을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1번님을 볼 때마다 너무 좀 자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 그런 마음들이 싹 잊혀지기도 했고 1번님과 같이 함께 한다면 다 견뎌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1번님에게 물론 본인이 좀 신경을 써주던 것들, 표현해주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라는 거는 스스로 알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별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약간 본인 스스로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부족함, 나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1번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조금 더 힘든 일일 수 있겠다. 내가 너무 잘해주지 못하고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1번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1번님을 조금 붙잡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차마 입도 떼보지 못하고 좀 포기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이게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일이고 맞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은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 그렇게 조금 나아가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별을 하게 된 그 순간 이후에 후회를 하고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떠나자, 내가 떠나주자 이런 마음이 확고했다, 되게 단호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별의 순간에는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이별하고 나서 1번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던 모습이고 친구들과의 약속, 지인들과의 약속, 뭐 회사 내에서의 회식이 있다면 그런 회식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일부러 엄청 약속을 잡았던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좀 소식을 전해 듣거나 알게 되신 부분이 있다면 1번님 입장에서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구나. 진짜 신났구나. 지금까지 아주 못 놀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상대방 분은 애써 외면했다. 자기의 진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1번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너무도 고통스러울 거를 스스로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도피로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약속들이나 뭐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면서 되게 바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길어봐야 한두 달입니다. 상대방 분 역시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둥둥둥둥둥 1번님 생각이 막 떠오르게 돼요. 지금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고 밥을 먹어도 그냥 길을 걸어도 그냥 일상생활 모든 곳에 1번님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1번님 생각 때문에 일상에 아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본인이 애써 다른 것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온전히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어떤 상황이냐,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 또 차이도 크겠지만 이별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온전히 좀 바라보고 상처받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겪어야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을 잊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회피를 했다가 1번님의 생각이 후폭풍처럼 막 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여성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남자들의 그 이별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남자들의 후폭풍, 여자들의 후폭풍 이런 게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상당히 그 패턴을 지금 겪고 계시다. 1번님에 대한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라와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후폭풍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카드들이 떴어요. 이 상대방 분은 이 마음 자체가 계속 힘들어질 거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선택을 내린 거지? 1번님이 지금까지 본인에게 주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시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두 분의 관계 흐름 재회를 하시게 될지 이대로 이별하게 될지 관계 흐름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이 지금 되게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 분은 자기가 1번님에 비해서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별의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분은 그 부분을 되게 보완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내가 멋진 모습으로 1번님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두 분의 이별 사유는 사실 뭐 이런저런 것들 이렇게 각자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대화거든요. 대화. 내 마음이 이래.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꼈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잘 하지 못했던 모습이라서 조금 안타까운데 상대방 분은 이별의 이유 재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핀트를 조금은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자기가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1번님에게 당당하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1번님은 마음 정리를 다 끝내고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금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두 분은 상대방 분이 그래도 최대한 그냥 빨리 연락을 좀 해서 1번님과 대화를 시도를 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재회 가능성은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 상대방 분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멋있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돼서 1번님한테 와봤자 1번님은 상대방 분을 받아주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된다. 나를 진짜 사랑했고 내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면 더 빨리 왔어야지.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왔지? 이런 생각들, 고민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재회 가능성이 조금은 내려가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도 늦더라도 상대방 분이 1번님에게 다가오는 흐름은 있어요. 선택권은 1번님한테 있으실 것 같은데 1번님이 재회를 바라시는 마음이라면 상대방 분이 다가왔을 때 조금은 호의적으로 연락을 좀 받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타박하는 듯한
뭔가 원망, 이런 마음이 담긴 말들을 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좀 못 꺼내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이런저런 자기의 진심을 조금 얘기를 하시는 그런 용기를 내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1번님이 들으시기에는 약간 핑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듣다 보면 아 진짜 진심이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하는 말들이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실 것 같고 상대방 분의 진심이 결국에는 좀 닿게 되어서 1번님의 마음이 조금은 치유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거든요. 두 분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언제일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10주 차로 보이는데 10주 차에 이 상대방 분이 본인이 그래도 조금은 당당한 그런 상황, 조금은 멋있게 본인이 얘기했던 그 멋있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은 조금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그 상황에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9주, 10주 차예요. 그리고 이 시기 전에 이 상대방 분이 1번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또 3주에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3주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3주가 넘어가게 된다면 9주, 10주 차까지는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상대방 분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두 분이 처음 알게 되셨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하시게 됐지?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서로 처음부터 좋게 봤다라거나 호감을 느꼈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았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오히려 저 사람 되게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수 있고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랑 처음부터 연애할 거 알았어요 이러신 분들은 다른 번호로 고르시는 게 나을 정도로 되게 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두 분은 공적으로 조금 알게 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같은 회사? 약간 뭐 거래처? 이런 식으로 조금 공적으로 좀 엮여있는 관계일 것 같고 이분이 성격적으로 약간 둥글둥글하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님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라거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고 이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 되게 혼자서 할 일 하고 묵묵하게 다가가기 되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조금 보이거든요. 상대방 분은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좀 해야 되고 해야 직성이 좀 풀리고 나랑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너 생각은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닐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조금은 반박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불의를 보면 좀 못 참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약간 성격적으로 되게 좀 화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남자분이시라면 되게 마초남? 테토남? 막 이런 부분이 보여요. 공과 사가 좀 확실하고 명확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경계가 상당히 좀 명확했던 분?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 분이 2번님보다 조금 연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두 분이서 연애를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되게 좀 달달한 그런 느낌은 조금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은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조금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어떤 공적으로 조금 알게 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약간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여기서 조금 만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약간은 조금 정적인 자리? 소개팅보다는 조금 선자리? 이런 느낌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연애를 좀 시작하게 된 과정 자체가 그때까지도 약간 좀 말을 편하게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누구씨 들어가셨어요? 좀 이런 느낌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연애할 때 모습을 좀 더 보고, 더 리딩 해볼게요. 두 분이 그래도 연애를 시작했을 때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큰 변화는 없어요. 두 분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되게 지켜야 될 선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런 연애는 좀 처음이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인이긴 연인인데 내 남자, 내 여자 같지 않은 느낌? 내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물론 서로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이 있기는 있는데 되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되게 선이 좀 명확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상대방 분이 나는 막 이렇게까지 연락 계속 주고받는 거 조금은 불편해라든지, 나는 집에 가서 꼭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 시간이 필요하고 전화 막 그렇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다든가. 이번님한테 약간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자기의 연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막 하셨다. 이번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나를 안 좋아하니까 저런 거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상대방 분이 성격이 워낙에 조금 없는 말 못하고, 거짓된 듯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대방 분이 이번님과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런 모습에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나를 안 좋아하면 굳이 나랑 만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상대방 분이 좀 MBTI를 따지면 ISTP? E팁? E팁 느낌이 되게 좀 강하거든요? 약간 E팁 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생각을 했을 때 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너여도, 아무리 여자친구여도 남자친구여도 이건 싫어.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자기의 곁을 완전히 좀 내주지 않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님이 상대방 분의 그런 마음,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더라도 좀 맞춰나갔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 분이서 관계 자체가 가벼운 느낌은 절대 아니고 진중하게 만남을 하셨던 모습인데, 소개팅보다는 좀 선 느낌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같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 분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워낙에 좀 세다 보니까 이번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져주고 다 받아주고 다 맞춰주고 좀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안 됐더라면 애초에 좀 연애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연애를 하면서 이번님이 속이 되게 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답답하기도 했고 되게 마음을 좀 많이 눌렀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되게 많이 좀 참았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두 분의 이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분의 이별의 상황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이번님에게 되게 좀 숨기는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되게 눈치를 보는 상황? 이번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좀 있는데 그 말이 조금 되게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보여요. 이번님과의 관계에서 좀 숨기는 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뭘까? 추가적으로 카드를 좀 뽑아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상대방 분은 되게 올곧고 나쁜 일 안 하고 내 주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무조건 맞아. 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 약간의 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좀 꽁꽁 숨겨둔 그런 무언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번님이 조금은 알게 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2번님은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2번님이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 사람 나한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 내가 진짜 믿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좀 생기게 되면서 이별까지 조금 하시게 됐다 이렇게 좀 보여요. 상대방 분은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번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좀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자기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조금 치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남에게 좀 드러내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분이다 보니까 물론 모두가 좀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좀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이분은 약간 그런 거를 아예 조금 회피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2번님은 좀 제대로 된 사과를 좀 받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표면에 보이는 사과는 받았을 수 있겠지만 2번님이 진짜 진심으로 조금 받고 싶었던 그런 사과, 상대방의 진심 그런 것들은 좀 듣지 못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이 미안한 마음, 2번님에게 꼭 전했어야 되는 진심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좀 박혀 있어서 이거는 계속 좀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감정은 2번님은 시간이 가면서 나아질 부분이지만 상대방 분은 점점점 마음속에 돌이 되고 이 돌이 바위가 되고 이 바위가 점점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2번님에 대한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카드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오른 한마디는 늦었지 이 사람아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대방 분이 되게 자기 잘난 척도 좀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날 뭘로 보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좀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을 좀 했었던 사람인데 그 속에 있었던 무언가를 이제 이번님이 알게 되기도 했고 이번님에게 들키고 나서 많이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지금 전달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 말하고 싶어.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한 번만 얘기 들어줘. 좀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번님에게 연락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 지금 이미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 상당히 세신 분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번님들은 얘는 나한테 연락 절대 안 할 거다. 자존심이 너무 세기도 하고 절대 못 할걸? 그리고 자기가 무슨 염치로?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은 연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지금 이번님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이제 와서 자기의 진심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자기의 이 돌을 지금 좀 빼내고 싶다는데 이번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그 바위를 막 마음속에 얹어두고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돌 생겨서 너무 답답하고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줘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 좀 도와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이런 마음이라고 좀 보입니다.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해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연락하고 싶어. 이번한테 이 마음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이렇다 얘기하고 싶고 너랑 같이 만나고 싶고 나 너를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내가 이런 마음일 줄 몰랐는데 나 너 놓치기 싫어. 이런 마음이라서 이번님에게 연락을 해오시게 되는 모습이고 이번님은 또 그걸 거절을 못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번님 지금까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분하고 만남을 하시면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받아주시면 안 돼. 받아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번님 선택이죠. 물론 이번님이 이 상대방 분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싶으시겠지만 이 다음에 카드가 이게 카드가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어서 나왔더라면 마지막 카드가 텐 오브 컵스가 나왔더라면 한 번 더 기회 줘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분은 다시 원래 상태로 좀 돌아갈 것 같아요. 큰 변화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님이 상대방 분과 다시 좀 만남을 하고 싶다, 만남을 조금 이어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받아주셔도 그 마음을 존중을 하지만 이번님이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이 예전에 나를 그렇게 조금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반복이 됐을 때 내가 괜찮을지 내가 진짜 원하는 연애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지금으로부터 10주 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은 2주 차에 연락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3주까지 그 연락오는 조금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5주까지 지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연락운이 좀 확 낮아지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지금은 약간 좀 뭐에 씌였다고 해야 되나? 이번한테 가야 돼. 나 이번한테 연락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서 온 신경이 이번님한테 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번한테 다가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흐름이라서 5주가 지나고 나면은 연락운이 상당히 좀 낮아지게 된다. 이분이 그래도 이번님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번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금은 빨리 조금 치유가 돼서 마음이 조금 편안한 날이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성격적으로 약간은 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MBTI로 따지면 T보다는 F 비율이 조금 더 높으신 분, 그런 분으로 좀 보이는데 두 분은 연애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꽤나 순탄한 과정으로 연인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그 과정 중에서 되게 약간 좀 썸붕이 났다거나 연애를 뭔가 시작하기 전에 좀 큰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애 시작 자체는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
상대방 분이 갑자기 조금 화를 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잘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고민들도 좀 있었다. 상대방 분이 3번님에게 좀 잘하려고 하고 애정 표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약간 좀 건드려지면은 갑자기 좀 화를 내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금 대화가 좀 안 통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분의 연애 때 모습을 한번 더 카드 뽑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두 분의 연애 때 모습을 봤을 때 두 분이 서로 되게 조심하던 부분은 있었다. 연애를 처음 시작하고 서로 좀 편하게 대하는 부분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약간의 긴장감이 미묘하게 있는, 아무래도 두 분이서 썸 타는 과정 중에서도 썸붕이 났다거나 큰 갈등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작은 싸움에도 이 관계가 좀 부서질까 봐, 끝나게 될까 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계속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이서 좀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연애 중반부터 해가지고는 조금씩 안정기를 좀 찾아가는 모습은 있거든요. 연애 초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예 좀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상대방 분이 3번님에게 갑자기 막 화를 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3번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뭔가 좀 서운한 게 있고 불만인 게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얘기를 잘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웬만한 것들은 좀 참고 넘어가고 그냥 스스로 그 감정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가 어찌저찌 잘 흘러는 가게 됐고 안정감도 가지게는 됐지만 3번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있었을 수 있겠다.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뭐 주도권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조금 상대방 분의 편한 대로, 상대방 분이 3번님을 뭐 배려를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겠지만 3번님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줬다. 해줬던 모습이다. 그렇게 조금 보이고 연애 안정기도 조금 지나가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3번님도 나름대로 이제 상대방 분에게 어떤 표현을 할 때 두 분의 갈등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3번님이 약간 이렇게 내가 말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풀어나갔을 때 갈등이 커지지 않고 조금 부드럽게 해결이 됐다. 이런 느낌이 이미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3번님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맞춰준 거는 있었다. 원래 이제 3번님도 만약에 뭐 연애를 할 때 나 이런 거 좀 서운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약간은 좀 삐진 그런 듯한 느낌을 대놓고 좀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해도 이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아까 MBTI로 좀 F 성향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F라기보다는 약간 극T? 아예 좀 극T인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F 성향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T보다는 아예 극T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별의 상황에서 상대방 분은 약간 3번님의 입장이나 3번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3번님을 좀 신경도 썼다고 하고 배려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3번님이 막 1순위가 아닌 듯한 느낌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뭔가 자기가 했을 때 되게 즐거운 것들이라든지 어떤 뭐 취미생활 혹은 뭐 직장에 관련된 그런 일들, 성과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3번님에게 온전히 좀 마음을 쏟지는 못했다. 약간 3번님이 1순위가 조금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3번님은 그래도 상대방 분이 1순위고 상대방 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줬는데 마음의 크기, 배려의 크기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 분은 이별을 원했던 마음은 아니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별할 당시에 지금 이렇게 이별을 하고 그냥 우리는 완전히 갈라서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분의 카드들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자존심이 꽤나 세신 분으로 보여서 나한테 기회를 줘.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우리 관계에 기회를 주자. 서로. 우리 다시 좀 해보자.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완전히 조금 이별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헤어졌다, 끝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시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특히 약간 이 말을 들으면 3번님이 되게 좀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번님이 아직 자기를 조금 못 잊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이게 3번님이 이분과 연애를 하실 때 아무래도 좀 많이 맞춰주고 이분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거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3번님의 마음을 조금 살짝 봐보면 3번님은 오히려 좀 헤어지고 나서 좀 후련한 거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거는 맞지만 헤어지고 나서 약간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상황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됐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도 좀 확고하고 3번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뭔가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해오신다고 해도 그걸 받아줄까 말까 좀 하시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의 되게 엄청난 착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을 봤을 때 지금 3번님이 너무도 보고 싶다. 3번님한테 연락하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추억이 있고 같이 한 시간이 있고 나는 그런 추억들을 생각을 했을 때 힘들고 이런 생각보다는 좋았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되게 좀 많이 나는데 너는 그런 추억들을 다 잊었어? 나는 아직 그 추억들이 너무 생생하고 다시 너와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되게 좀 많아요. 지금 3번님의 빈자리가 되게 많이 느껴지고 3번님이 너무도 많이 그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요. 상대방 분이 조금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3번에게 연락을 한다면 3번이 받아줄 거라는 좀 이런 생각들도 좀 있기도 하고 3번이 받아줄 거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님은 약간 좀 다른 입장이 있어서 이거는 재회흐름 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3번님은 너무 많이 지치기도 했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 이렇게 보여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3번님도 이 상대방 분을 물론 많이 사랑하고 했지만 좀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입니다. 두 분의 재회운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3번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도 힘들고 그래서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한다고 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번님이 막상 이분한테 연락이 오면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이게 나 절대 다시 안 만나고 싶어. 만약에 뭐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런다고 해도 너 만약에 그럼 혹시라도 연락 오면 어떡할 거야? 받아줄 거야?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만날 생각 있어? 막 이렇게 해도 나 진짜 다시 만날 생각 절대 없어. 나
절대 다시 안 만나. 내가 연락할 생각도 없고 온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이 조금 확고하실 것 같은데 흔들립니다. 상대방 분을 쳐내기가, 상대방 분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많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연락을 했을 때 보면 되게 진심으로 좀 다가오면서 말을 할 거예요. 뭐 선배님한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미안했고,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났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3번님이 다시 받아주게 된다.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물론 3번님이 받아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되게 상대방 분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적으로는 조금 만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조금은 더 계실 것 같다.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골라주셨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상대방 분이 앞으로 진짜 잘하겠다, 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건데 이게 좀 변화하고 좀 좋아지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 상대방 분은 다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기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얘 진짜 달라진다고 했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기보다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냥 우리가 연애하던 그때처럼 돌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 하면은 다시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제일 가능성이 조금 높은 시기는 8주예요. 8주 차에 상대방 분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서 재회까지 하시게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재회까지 바로 이어져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들어와 있고 1주 차랑 4주 차에도 연락운이 들어와는 있지만 이때보다는 조금 8주 차가 조금 더 높은 시기다. 생각보다 시기가 조금 당겨져서 1주, 4주 차에 연락이 오게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바로 다 재회운이 따라오기는 하거든요. 연락운 자체는 10주 안에 3번의 타이밍이 있다고 보입니다. 1주, 4주, 8주. 이렇게 보이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약간 좀 고민도 되게 많고 걱정도 되게 좀 많은 그런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다.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낯도 가리고 소극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다. 약간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낯도 좀 가리고 이런 분일 것 같아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뭐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약간 새로운 사람을 조금 어려워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분하고 처음 좀 알게 됐을 때는 두 분이서 약간 뭐 지나가다가 뭐 번호를 물어봤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알게 되신 거는 아닐 것 같고 두 분이서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조금 알고 있다가 가까워졌고 그 이후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서로를 조금 인지한 상황,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약간 좀 의식하는 부분이 좀 생기고 좀 신경이 쓰이고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들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 왜 자꾸 날 보고 있지? 저 사람이 나 본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내가 잘못 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뭐 챙겨주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겼을 때 뭐지? 혹시? 약간 좀 이런 되게 간질간질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좀 썸을 타고 연인으로 발전하시기 전쯤에 예상치 못한 어떤 갈등이 좀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4번님이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상대방 분이 갑자기 뭔가 좀 얘기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서 되게 맞춰 나가기 힘든 그런 가치관,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드러난 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시기 전에 되게 좀 고민이 좀 많았다. 고민되는 상황은 분명히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요.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만남을 하셨는지. 지금 이 앞에 4번님 바로 전에 3번 분들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는데 두 분이 되게 카드 흐름이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뭐냐면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4번님이 되게 좀 힘들고 걱정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님은 그런 부분을 좀 견디기가 많이 힘들었고 못 참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방 분에게 그래도 얘기를 좀 하신 부분으로 보이고, 상대방 분에게 좀 힘들다. 나 이런 거 너무 좀 신경 쓰인다.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했을 때 그래도 상대방이 최대한 좀 받아주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신 모습으로 보이고, 점차 4번님의 마음도 조금씩 좀 편안해지시게 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좀 신뢰가 깨질 만한 상황이 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극히 일부겠지만, 갑자기 뭐 유부남인 거를 알게 됐다거나, 뭐 이런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서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상당히 좀 갈등도 좀 많았고, 흔들리는 부분도 좀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연애를 하시게 됐던 흐름으로 보입니다. 두 분의 이별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별의 상황 자체가 반반 정도로 보이는데 4번님이 만약 이별을 말하신 경우다 하면은 상대방 분에게는 약간 예상치 못한 이별? 이분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가 좀 됐을 것 같고 4번님과의 이별을 생각조차 못했는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져 버리면서 이분도 같이 확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4번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아파하셨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상대방 분이 이별을 말씀하셨더라도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상대방 분은 약간 좀 관계적인 부분에서 확신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대로 계속 만남을 하게 된다고 해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고 계속 좀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 나는 물론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고 너와 계속 만나고 싶은데 너가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별을 조금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 상대방 분은 이별을 뱉은 그 순간부터 계속 후회하고 있다. 왜 그랬지? 상황이 어떻게 됐든 끝까지 너를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 너무 후회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후회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커요. 4번님이 이별을 말하신 상황이든 상대방 분이 말하신 상황이든 상대방 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후회를 하고 있다. 후회에 대한 감정이 많이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애초에 아까 처음에 성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조금 소극적이고 생각이 좀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랬는데 이런 감정이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두 분이 이별하신 그런 기간도
보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간이 오래된 그러신 분들도 상대방 분이 많이 좀 후회가 많이 남아있고 4번님을 좀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이별 당시에 조금 자기가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내 진심을 조금 얘기를 할 걸. 그때 내가 너에게 진솔한 내 감정을, 진심을 조금 얘기를 할 걸. 이런 후회들, 만났을 때 못해줬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생각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상대방 분 속마음을 볼게요. 지금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 상대방 분은 4번님하고 헤어지고 뭐 누군가와의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좀 나아가서 어떤 뭐 이성과의 연락이나 뭐 만남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일절 없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마음 정리라거나 생각 정리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좀 모든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고 이렇게 해야지 좀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좀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 생각 정리를 다 하지 못했다. 고민이 조금 많은 상태다. 이런 고민 끝에 4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좀 끝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흘러가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4번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확고하신 상황으로 좀 보여요. 근데 두 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별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던 상황을 보면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좀 변화할 수 있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지는 않아서 상대방 분 나름대로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이 안 난다. 내가 이렇게 조금 노력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재회운을 한번 볼게요. 두 분의 재회운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4번님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은 조금 있어요. 4번님을 조금 생각을 했을 때 나로 인해서 좀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고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이 조금 있으셔서 4번님을 놓아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 분은 돌고 돌고 돌아도 4번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이 상대방 분이 설령 시간이 좀 지나서 뭐 다른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다 좀 이렇게 보이긴 해요. 언젠가는 다시 좀 이어지게 될 거다. 끊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인연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인연줄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재회가 좀 빠르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회는 결국에는 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두 분 사이에서 서로가 되게 좀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올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빠르게는 아니지만 이런 시기는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됐을 때 두 분이 다시 조금 재회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두 분의 재회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시기적인 부분을 볼 때 10주 동안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보는데 두 분의 흐름은 그렇게 보면은 조금 안 나올 것 같고 주 말고 좀 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안에는 재회는 조금 쉽지 않다. 6개월 안에. 10개월 차. 11개월. 이때 너무 좋다. 두 분은 10개월 차는 조금 돼야 될 것 같아. 10개월 차. 10개월 차면은 거의 1년 가까이기는 한데, 상대방 분이 두 분의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계속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자기가 좀 안정감을 찾고 좀 나아지는 그런 시기가 8개월이거든요. 8개월 차. 이때쯤부터 괜찮아져요. 7, 8개월 차. 이때부터 흐름이 확 좀 좋아지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4번님에게 10개월 차. 그때 이제 연락을 하시게 된다. 그때 연락을 해서 재회까지 좀 가능한 흐름으로 보이고, 두 분이서 약간 결혼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나아가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재회를 다시 하시게 된다면 연애만 하는 것이 아닌 결혼 쪽으로 좀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재회를 하시면 두 분이서 부딪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두 분은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좀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잘 만나실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요. 너무 늦는 거 아닌가? 10개월? 10개월 언제 기다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좀 두 분 다시 조금 만날 인연 자체가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잘 매끄럽게 잘 만나실 수 있는 미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